전기기술사 실무과정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접지 계산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 계산서가 제출이 되면 접지 계산서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앞부분에 썸머리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접지망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접지망에 대한 규모를 알 수가 있고, 접지봉을 또 추가적으로 시공을 하는지, 하게 되면 얼마나 시공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계산된 접지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가 서머리로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한 계산값, 그 다음에 허용 보폭 전압에 대한 계산값이 주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제로 계산된 예측된 접촉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이 값이 허용 접촉 전압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발생된 보폭 전압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렇게 썸머리 테이블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접지 저항은 앞에서 수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시 저항, 메시 망이 있으면 이 메시망이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매설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메시망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접지봉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파라메타에 의해서 계산된 값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접지 저항이 계산이 되게 되면 여기에다가 지락 전류 IF를 곱하면 GPR이 계산이 되는데, GPR,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징이 계산이 되고, 이 값은 실제로 허용 안전 접촉 전압보다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발생하는 접촉 전압이 얼마인지, 발생하는 보폭 전압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이것이 안전 전압보다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접지 계산서에서 주로 검토되는 항목이 되는 것이고, 접지 계산서의 또 큰 항목 중에 하나가 대지 저항률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측정을 해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변전소가 건설될 부지에서 대지 저항률이 어떠냐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변전소 부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산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지 저항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에 대한 크기도 커져야 될 것이고, 접지봉도 추가로 많이 매설이 돼야 되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해안가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대지가 거의 뻘 형태의 대지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지 저항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메시에 대한 폭도 작아도 되고, 메시망에 대한 규모도 작아야 되고, 또 접지봉도 추가로 매설할 필요가 없는 형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지 저항률은 웨너의 사전국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뭐 웨너의 사전국법을 이렇게 실무 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은 좀 생략을 하고, 어쨌든 측정 기기가 이렇게 있고 네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자의 거리를 이격시켜 가면서 측정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대지 저항률을 측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온 메타인 거죠. 고유 저항을 측정하는 것인데, 저항을 측정하려면 항상 전류를 흘려주고,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고, 전원 장치를 넣어서 전류를 흘려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압계를 넣어서, 여기는 전류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 결국은 R이라는 것은 R분의 V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로 측정하는 것이 이 웨너의 사전국법이고, 요거에 대한 길이를 변경을 해가면서 측정 간격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이렇게 전류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지의 대지 저항률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이 에어가 되는 것이고, 밑에 레이어 1,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레이어 2, 그 밑에 또 레이어 3,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것이고, 보통 2층이나 3층 정도의 다층 구조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지 저항률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대지 저항률이 나와야지만 당연히 접지 저항이 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지 저항률이 측정한 것이 반드시 또 접지 계산서의 보고서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접지 보고서에 있는 접지 계산서에 있는 주요 파라메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락 전류입니다. 지락 전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상 단락전류라든가 지락전류 계산서가 설계도서 성과품으로 제출이 되지만 이 접지 설계를 설계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 보고서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지락전류라는 것이 한전 계통에 따라서 또 지락전류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지 계산서에 들어가는 지락전류는 우리가 154 계통에 있어서 차단기는 50카로 선정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50카로 선정을 하는데, 지락전류 같은 경우에는 삼상 단락전류보다는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차단기에 대한 최대 차단 용량의 한 60% 정도를 적용을 해서 30카 정도를 우리가 접지선이 흘릴 수 있는 전류치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주 접지국으로 유입되는 전류는 이 주 접지국으로 메시망으로 유입되는 전류는, 여기에 유입되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여기에 10에서 15% 정도에서 보통 6000A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초고압 지중 케이블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도체가 되는 것이죠. 도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능들은 여기서 설명은 범위가 조금 벗어나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큰 줄기만 좀 설명을 하면 도체이고 절연체이고, 여기에 금속 차폐층이 있습니다. 차폐층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중선로에서 지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절연체가 당연히 절연 성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뭐 여러가지 트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절연체가 절연이 파괴되면 이 도체로부터 이 외부 반도전층이 아니죠. 여기서 차폐층이 되는 것이죠. 이 차폐층으로 절연이 파괴돼서 실질적으로 지락이 발생을 했지만 지락전류는 아까 메시망으로 경로에서 흐르지 않고 이 금속 차폐층으로 해서 한전 변전소로 돌아가는 전류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락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다 지락전류가 이 메시망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보통 이 30카에서 10에서 15% 정도를 15에서 20% 정도를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6000A 정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용 접촉전압이라든가 보폭전압을 계산하는 수치로 적용하는 것이고, 고장 시간에 대한 지속 시간은 우리가 보통 1초 정도로 셋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지선의 굵기 구하는 것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시간 파라메타가 들어가는 것이요. 시간 파라메타가 들어가는 것이고, 인체에 대한 통과 한계 전류도 이렇게 돼서 여기 K 값인데, 사람의 체중에 따라서 50kg 사람이냐 70kg 사람이냐에 따라서 K 값이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통전 시간이 되는데, 통전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차단기에 대한 차단 시간이고, 실제로 지락이 발생했을 때 차단기에 대한 차단 시간은 훨씬 이거보다 빠르지만, 보통 우리가 154 계통에 있어서 접지 저항 계산이라든가 허용 보폭 전압이라든가 접촉 저항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1초 정도를 적용을 해주고, 다음은 변전소 부지에 대한 표토층에 대한 고유 저항률을 3000Ohm 정도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전소는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여기에 GIS 기기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고, 이 표면층에 이렇게 자갈을 설치하는 거, 5개 변전소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자갈을 설치하는데, 이 자갈을 설치함으로써 표토층에 대한 고유 저항률을 높임으로써 허용 접촉전압이라든가 보폭전압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들어서 허용 접촉전압을 계산하는 터치죠. 허용 접촉전압을 계산하는 수식이 루트 t에 0.116이었나요? 116에다가 RB 플러스 1.5 CS 로 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표토층에 대한 대지 고유 저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안전 허용 접촉 전압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설계 조건도 더 완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5개 변전소에다가는 자갈층을 깔고, 여기서 실무적으로는 하나 좀 이슈가 있는 것이 옥내 변전소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옥내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초가 들어가는 것이죠. 콘크리트가 이렇게 콘크리트 기초가 설치가 되고 그 위에 GIS라든가 변압기 같은 것들이 놓여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자갈을 포설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옥내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에다가 위에 에폭시 우레탄 계열의 에폭시 도장을 해서 바닥을 마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이렇게 표토층에 대한 고유 저항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갈을 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서가 들어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파라메타를 잡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옥내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면에다가 저런 매트를 깔아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한데, 어쨌든 현재 대부분이 시공되는 곳에서는 그냥 콘크리트 마감으로 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적용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접지 설계 도서에 대한 이해를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